임쌤과 함께하는 안방 중국어 프로젝트 제6과 칭원, 地铁站怎么走? 세 번째 시간 읽기 1의 본문입니다. 교과서를 한번 훑어보실까요? 你们把书翻到100页 10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단어를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본문 1 여기 부분 박정민이 행인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이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꽤 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본문 연구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박정민이 행인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전체 한번 들어볼게요. 请问地铁站怎么走？一直走，到十字路口往右拐就是。可以走着去吗？可以。要多长时间？走15分钟左右。 본문을 두 번씩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请问地铁站怎么走？请问地铁站怎么走？请问地铁站怎么走？请问地铁站怎么走？一直走，到十字路口往右拐就是。一直走，到十字路口往右拐就是。一直走，到十字路口往右拐就是。一直走，到十字路口往右拐就是。可以走着去吗？可以走着去吗？可以走着去吗？可以走着去吗？可以。可以。可以。可以。要多长时间？要多长时间？要多长时间？要多长时间？走15分钟左右。走15分钟左右。走15分钟左右。走15分钟左右。 한번 살펴보실까요? 박정민이 이야기합니다. 请问地铁站怎么走? 각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请问 말씀 좀 묻겠습니다. 地铁站 지하철역 怎么 어떻게 走 가다. 의미를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하철역은 어떻게 가나요? 자, 단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징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선 첫 번째 징입니다. 징은 어디에 쓰인다고요? 문장의 앞에 쓰여서 문장 앞에 쓰여서 좀 뭐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좀 뭐뭐 해주세요. 영어의 please와 같다 라고 했었죠. 공손한 부탁의 표현을 할 때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별표하고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영어로 excuse me 할 때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중국어로는 뭐라고 한다? 징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地铁站인데요. 얘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난 거예요, 실은. 그래서 地铁라고 하는 지하철, 地铁 지하철, 그 다음에 站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원래는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명사의 의미로 확장돼서 이번 과에서는 역, 정거장의 의미로 지금 쓰였습니다. 그래서 地铁站 지하철역 이렇게 확정이 되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怎么인데요. 怎么는 수단과 방법을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사다라고 했어요. 영어의 how랑 같다라고 했었죠. 영어의 how.
예, 하오랑 같은데요.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怎么 바로 뒤에다가 동사를 넣어요. 그러면 이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뒤에다가 먹다라고 하는 吃 동사를 쓰면 怎么吃 어떻게 먹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동사를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怎么吃 어떻게 먹습니까? 이걸 예로 드는데요. 우리 본문에서는 怎么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활용이 되었네요. 행인이 이야기합니다. 一直走到十字路口往右拐就是 우선은 단어의 의미를 또 봐보죠. 一直 곧장 走 가다 到 도착하다 十字路口 사거리 往 무엇을 향하여 右 오른쪽 拐 돌다 就 바로 곧 是 이다. 자,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매끄럽게 해석하면 앞으로 쭉 가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바로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거든요. 자, 우선은 一直走, 一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一直는 곧장, 일직선으로 쭉 이런 뜻이었는데요. 자, 곧장이라고 하는 이 친구 자체가 부사거든요. 그래서 자, 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어디 앞에서 지금 얘를 수식해 주나요? 동사 앞에서 수식을 해주네요. 一直走.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이렇게 장문하거나 말하기에 앞서서 중국어의 가장 큰 명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중국어는 어떤 순서요? 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시간의 순서. 자, 그래서 우선 잘 보시면 1번, 첫 번째는 사거리에 도착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쵸? 사거리에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른쪽을 향해서 돌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순서대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사거리에 도착한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중국어로 봤을 때는 도착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거리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동사, 명사, 동사, 명사, 동사, 명사. 네, 이 순서로 계속 나열을 하게 됩니다. 문장을요. 그럼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돈다라고 했는데 무슨 쪽으로 라고 하는 것은 으로라고 하는 지금 전치사를 활용한 거거든요. 으로라고 하는 전치사. 자, 근데 쌤이 중국어의 특징은 어떤 식으로 쓴다라고 했었냐면 으로라고 하는 전치사를 먼저 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자 전치사 이렇게 쓰고요. 돈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겠네요. 돈다. 이게 두 번째 동작이 되겠네요. 뭐뭐로 오른쪽으로 돈다. 자, 근데 이런 전치사 같은 거요. 전치사를 활용한 거를 갖다가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요. 얘도 결과적으로는 문장 안에서 부사처럼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사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부사어 같은 경우도 어떻게 써요? 동사 앞에 활용을 하죠. 동사 앞에. 자, 그래서 도착하다, 사거리, 뭐뭐으로 오른쪽, 돈다.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바로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여기에서 이 바로라고 하는 친구도 역시 부사거든요. 바로, 곧, 뭐 이런 뜻이요. 그래서 부사인 뭐뭐 바로 쓰시고 동사인 이다를 쓰게 되는 거죠. 얘는 부사고요. 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순서가 도착하다, 到, 사거리, 十字路口, 뭐뭐으로 오른쪽, 往, 요, 돈다, 拐, 바로 뭐뭐이다, 就是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요. 2번과 3번을 바꿔가지고 2번과 1번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사거리에 도착하면 바로 뭐뭐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문제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往右拐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 문장을 먼저 쓰게 되면 往右拐到十字路口就是 오른쪽으로 돌아서 사거리에 도착하면 바로 거기야. 의미가 좀 달라지죠. 얘 같은 경우는 사거리에 도착해서 오른쪽으로 돌아. 그러면 바로 거기야.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의 가장 큰 명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말한다.
그래서 동작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먼저 나온 1번 동작의 동사 플러스 명사, 두 번째 동사 플러스 명사, 세 번째 동사 플러스 명사. 물론 명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거, 주되게 되는 것은 동사인데 첫 번째 일어난 동사, 두 번째 일어난 동사, 세 번째 일어난 동사, 동작이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문장을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박정민이 이야기합니다. 可以走着去吗? 자, 각 단어의 의미를 보면 可以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을 나타내고요. 走 가다. 这 뭐뭐 한 채로. 去 가다. 마 자, 이렇게 되는데요. 마 뭐뭐입니까? 이런 의미인데요. 해석을 해보면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두 개 정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을 나타내는 可以입니다. 可以는요, 수로 앞에 쓰여서 가능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자,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품사로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네, 영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국어의 이 부분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우리가 얘네들을 조동사라고 불러요. 그쵸? 근데 중국어에서는 능원동사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편의상 조동사라고 부를게요. 자, 조동사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 조동사의 주요 역할은 수어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동사의 위치는 주어와 동사수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조동사. 네, 그래서 위치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뭐뭐 할 수 있다. 可以. 자, 조동사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하나 체크. 그 다음에 走着去라고 하는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走着去. 얘네가 묶여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해석하면 뭐가 되죠? 걸어서 가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우선 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저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라는 뜻으로 동사 뒤에 쓰여서 뭘 나타낸다? 동작의 진행이나 상태 지속을 나타낸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냐면요. 동사 플러스 저예요. 우리가 어순이나 위치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활용할 때는 동사 바로 뒤에 저를 쓰면서 이 동작을 하면서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走着 걸은 채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좀 나오면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무튼 동사 플러스 저, 진행,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조와 취인데요. 둘 다 해석을 봤을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가다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저번에 쌤이 단어 이야기를 하면서 조와 취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 가다이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했었죠. 저우는 걷는 형태를 나타내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는 달주이지만 얘는 뭐라고 했었죠? 걸어가다라고 했었어요. 걸어서 가다. 걸어서 가다. 그러니까 가다인데 걷는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취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어떤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 어디로 가다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다? 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요걸 물었을 때 점어취 같은 경우는 목적지로 가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목적어가 와요. 그런데 얘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라고 했었어요. 얘는 단지 걸어서 간다 라고 하는 이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붙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可以走着去吗? 걸어서 갈 수 있나요? 행인이 대답합니다. 可以. 可以는 뭐라고요? 뭐뭐 할 수 있다. 가능. 자, 그런데 우리가 조동사로 문장을 이제 질문을 했을 경우에 보세요. 조동사를 활용해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한다고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조동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가도 되겠습니까? 可以什么什么吗? 라고 물었을 때 오라고 하는 경우의 대답은 어떻게 된다? 가장 간단한 거 可以. 이게 가장 간단한 대답이 되겠고요. 안 되는데요. 걸어서 갈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앞에다가 부정을 나타내는 무엇을 쓴다? 맞아요. 뿌를 써서 不可以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不可以. 자, 그래서 조동사로 질문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을 할 때 긍정적인 대답은 可以 가장 간단하게요. 부정적인 대답은 가장 간단하게 不可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박정민이 이야기합니다. 要多长时间? 자, 단어의 의미를 먼저 볼게요. 要 필요하다, 요구하다. 또 얼마나, 长 길다, 时间 시간인데요. 우선 의미를 매끄럽게 해석해 보면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질문이 되겠네요. 우선 메인 동사는 필요하다, 要 이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얼마나라고 하는 이 친구입니다. 자, 얼마나라는 녀석 한번 보시면 뚜어는 얼마나라는 뜻의 정도와 분량을 묻는 뭐예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고 주로 형용사와 결합해서 얼마나 뭐뭐합니까?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어떤 것을 배웠었냐면요. 뚜어따 요 녀석을 배웠었어요. 따가 뭐였었죠?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니 뚜어따 하게 되면 너 나이가 얼마나 많니? 그래서 몇 살이에요? 라는 표현이었죠. 니 뚜어따, 니 뚜어따러 이런 표현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길 장자죠. 장 길다. 길이가 길다. 뚜어장 하게 되면 얘는 뭘 묻는 게 돼요? 길이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길이를 묻는 질문이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 한자는 뭐죠? 높을 고자인데요. 발음이 까오예요. 까오. G예요. 까오, 까오종할 때 우리가 이미 배웠죠. 얘는 크다인데요. 뭐가 크다? 키가 크다. 원래는 높을 고자니까 높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높다. 또 물론 되겠네요. 그러면 또 까오 하게 되면 뭘 물을 수 있다? 키를 물을 수 있고 아니면 높이를 물을 수도 있어요. 니 또까오 하게 되면 너 키가 몇이야? 아니면 백두산 또까오 하게 되면 백두산은 얼마나 높습니까? 라고 하는 높이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의문사기 때문에 마가 필요가 없죠. 단독으로 의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무거울 중자인데요. 무거울 중자는 중국어 발음도 중과 비슷해요. 쫑, 무겁다 라는 뜻이죠. 무겁다. 그러면 또쫑 하게 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뭘 물어봐요? 무게를 묻는 질문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또따 하게 되면 뭘 묻는다? 나이를 묻는다. 그쵸? 나이를 묻는 질문이 되고요. 또장 하게 되면 길이를 묻는 질문이 되고요. 또까오 하게 되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해서 키와 높이를 묻는 질문이 되고요. 또종 하게 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즉 무게를 묻는 질문이 된다. 그래서 또어는 주로 형용사랑 결합해서 얼마나 뭐뭐합니까?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의문사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多长 얼마나 긴 时间 시간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행인이 이야기하네요. 走 15分钟 左右 走 가다 15, 15 分钟 몇 분 左右 가량 정도인데요. 매끄럽게 해석하면 15분 정도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走 15, 15분 여기에서 분 한번 체크해 볼까요? 分과 分종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分은 뭐라고요?
콕 집어서 그 시간, 시점이다 라고 했어요. 3시 10분, 3시 20분 할 때 분이고 펀종 같은 경우에는 몇 분 동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중국어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시량이다, 시간의 양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左右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 수량사 뒤에 쓰여서 대략적인 수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左右 같은 경우에는 왼좌, 그러니까 왼쪽 좌와 오른쪽 우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좌우 이렇게 쓰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岁 左右 하게 되면 20세 정도, 20살 정도 돼 보였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좌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연구가 되겠네요.请问地铁站怎么走？一直走，到十字路口往右拐就是。可以走着去吗？可以。要多长时间？走15分钟左右。 본문을 두 번씩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请问地铁站怎么走？请问地铁站怎么走？请问地铁站怎么走？请问地铁站怎么走？一直走，到十字路口往右拐就是。一直走，到十字路口往右拐就是。一直走，到十字路口往右拐就是。一直走，到十字路口往右拐就是。可以走着去吗？可以走着去吗？可以走着去吗？可以走着去吗？可以，可以，可以。可以。要多长时间？要多长时间？要多长时间？要多长时间？走15分钟左右。走15分钟左右。走15分钟左右。走15分钟左右。 찰리길도 한 걸음부터 千里之行始于足下.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再见. 지금까지 임쌤이었습니다.